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50 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상병 시절 87번째 이야기. 산악훈련장에서 3. 산악훈련장에서 첫날 두 번째. 1982년 5월 30일 일요일. 산악훈련장에서의 첫날이 밝았습니다. 이날은 일요일로 휴일이기도 했고 또 산악훈련장으로 이동에 따른 정비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일조점호를 하고 웅진리 마을까지 산악구보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새벽 시간을 보내고 돌아와 아침 식사를 하고 잠시 쉬고 있는데 중대에서 전달이 왔습니다. 오전 동안 개인 장구류에 대한 정비를 실시할 것. 그렇지 않아도 육격훈련 내내 습한 날씨 속에 제대로 손보지 못한 소총과 기관총은 총열 등에 녹이 슬 정도였고 다른 장구류들도 상태가 제멋대로였습니다. 우리들은 기관총과 소총을 분해 소지하고 대검과 수통 등 화기와 장비들을 점검하고 청소하고 수선을 했습니다. 대체로 고참들은 잠깐 개인 정비만 하고는 텐트에 누워서 휴식하며 잠을 잤고 졸병들은 분주히 오가며 장비를 점검하고 정비를 했습니다. 오전 동안은 그렇게 화기와 장비 점검을 하고 오후가 되자 다시 전달이 왔습니다. 단체 목욕 및 세탁을 실시하니 전 중대원은 세면도구와 세탁물을 가지고 집합할 것. 육격장에서 일주일 동안은 목욕도 제대로 못하고 이발과 수염도 한 번 깎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 하강을 마치고 육격복을 세탁하면서 목욕은 대충 했지만 이발을 하거나 수염을 깎을 겨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야말로 산적과 같은 몰골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수염이 많은 나는 턱수염이 손으로 잡힐 만큼 자라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모든 세탁물과 세면도구를 들고 집합한 뒤 전 중대원들이 수경지 앞에 있는 냇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각 소대별로 분산하여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고 단체 목욕을 시작했습니다. 삼형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이 흐르는 냇물인데 나는 지난해 이 냇물을 경험해본 추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얼마나 차갑던지 그 물속에 들어가 1, 2분도 버티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말 얼음물같이 차가운 물입니다. 나는 본래 몸이 따뜻한 사람이라 추위를 잘 안 타는 체질이었는데도 소용없었습니다. 우리 선임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반신반의하던 후임병들도 호기를 부리며 물속에 뛰어들었다가 잠시 후 입술이 파래져서 덜덜 떨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무튼 우리들은 홀랑 벗고 목욕을 하며 세탁을 해서 햇볕 좋은 곳에 널어 말렸습니다. 그리고 이발과 면도를 했습니다. 우리 중대는 육격훈련 직전에 5분대 기조를 하는 바람에 2주 이상 이발을 하지 못해 거의 모든 중대원들이 버벅머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각 소대마다 이발 기계들을 하나씩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었고 이번 훈련을 나오면서 물자 분류를 해서 중대 창고에 놓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중대 CP에서 자대에 연락을 해서 중대 인사계가 오늘 오전에 그 이발기구들을 가지고 훈련장으로 온 것입니다. 우리는 목욕과 세탁을 하면서 각 소대별로 돌아가며 단체 이발을 실시했습니다. 우리들은 벌거벗은 몸으로 바위에 걸터 앉아 이발을 했는데 이것도 군대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우리 화기소대 이발병은 서아무개 병장이었습니다. 그는 지난해 이곳 산악훈련장에서 줄바다의 주인공이었는데 평상시에는 맘씨 좋고 손재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술을 마시면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변하여 후임들을 괴롭게 하는 버릇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지난해 그런 일이 있고 난 뒤부터는 본인 스스로가 절제하여 그 뒤로는 큰 불상사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손재주가 있었고 특히 이발 솜씨는 연대 간부 이발소까지 파견 나갈 정도로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장을 달고도 후임자를 키우지 않고 직접 소대원들의 이발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오후 시간은 그야말로 여름 피서 나온 것처럼 삼형산 선녀탕에서 시원하게 보냈습니다. 후텁지근한 날씨였지만 모처럼 햇살이 좋아서 빨래도 잘 마르고 몸에 묵은 때도 벗겨냈습니다. 육격 훈련으로 쌓인 피로가 싹 물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수경지로 돌아오니 기쁜 소식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중대 인사계와 행정병이 산악훈련장에 올라오면서 그동안 모아두었던 편지들을 가지고 와서 전해준 것입니다. 평소에 편지를 가장 많이 쓰는 나로서는 가장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나에게는 연인과 부모님과 친구들에게서 10통도 넘는 편지가 배달되었습니다. 푸르른 사냐, 야전의 텐트 속에서 연인에게서 온 편지를 읽는 먹과 맛은 아마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은 대대장의 허락하에 각 소대별로 저녁 시간에 소주 회식을 실시해도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육격 훈련을 받느라 고생한 대대원들에게 주는 대대장의 포상이었지요. 허락된 주량은 분대당 소주 사업들이 한 병이었지만 지난해의 예를 보더라도 그 통제가 지켜질 리가 없었습니다. 지난해 우리 화기소대는 바로 이 산악훈련장에서의 공식적인 소주 회식에서 과음한 후에 줄바따라는 뼈아픈 악몽의 추억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각 소대별로 2명씩의 사역병이 차출되어 웅진리의 마을로 내려가 소주를 구입해왔고 저녁 식사와 곁들여 소주 회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추진을 보내 소주를 더 사다 마셨지만 지난해 같은 불상사 없이 모두들 기분 좋게 회식을 진행했습니다. 이제는 소대의 군기반장들이 내 동기들이고 지난해 악몽의 주인공이었던 서병장도 이제는 말년을 찾는 병장이었습니다. 푸르름이 짙은 사냐에서 우리 모두는 소주 한 잔에 그동안의 피로를 날려버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기분 좋게 취하고 각자의 텐트로 돌아가 산악훈련장에서의 첫날 하루를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백